임장 코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오늘 나갔던 문제가 어떻게 냐면, 저희 사무실 여기거든요. 사무실 여기고, 그리고 사무실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잠깐 한번 섰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부출입구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출입구 앞에 현대아파트가 여기고, 부출입구 앞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잠깐 섰고요. 여기로 쭉 넘어와서 대연중학교.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보면 대연중학교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를 몰랐잖아요. 봤을 때. 근데 대연중학교의 담벼락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여기도 거의 한 층수라면 8층 높이 정도 된다. 오를 이제 봤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가 여기서 아니죠. 그대로 내려왔죠. 그대로 위로 이렇게 목걸력 위로. 목걸력 위로 그대로 내려왔구나. 여기로 사이로. 도로가. 아직 그 도로가 폐도가 안 돼 있어서 여기로 바로 내려왔군요. 저희가 보니까는 여기로 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여기는 닫혀있었고요. 양 끝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로 와서 바로 목걸력으로 아까 갔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좀 더 길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아까 전에 메인 도로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여기서 어마무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와 진짜 기네요. 이까지 걸어왔어요. 이까지 209동까지. 209동 저 끝까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 맞네요. 우리는 반밖에 가지 못했네. 반도 그 정도예요? 여기까지 걸어와서 임장 코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임장 코스가 저기로 와가지고 쭉 와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신현초등학교 있으면서 오션시티가 있거든요. 오션시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시티로 와가지고 이제 뷰가 보이는 그 라인으로 오늘 걸었다. 사실은 찬바람을 너무 세서 지금 좀 얼굴에 감각이 없어요. 나도 감각이 없으신 거 단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혁신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만큼 뭔가 쾌적한 단지가 남구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DIL이 그 정도로 쾌적해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하의 날씨에 나와서 걸어봤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전에 착각했어요. 제가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209도까지 걸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반밖에 못 왔었다. 반밖에 못 온 게 이 정도 넓이면 야 이게 얼마나 쾌적할까. 1단지 중간에 길에 내려왔는데 1단지 끝인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단지가 크다. 우리가 본 것보다는 안에가 굉장히 쾌적할 것이다. 우리가 수영구 쪽 라인 이런 데 보면 진짜 건폐율도 그렇고 꽉 차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DIL 자체가 굉장히 쾌적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령님은 좀 어떠셨어요? 평지의 느낌은 좀 덜 나서 분명히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보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경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평타라 부분을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는 평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 중요성도 사실 굉장히 부각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일단 한번 다녀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알고 뭐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대단지에 대한 어떤 타이틀이 사실 언제나 좀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인 시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단지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대단지인 것도 알았고 뭐 분양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따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게 분양가가 처음부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소장님이 조금 더 특장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DIL부터가 요즘 아파트라 하면 올해 분양한 아파트 기준으로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 바로 싱크뱅입니다. 싱크뱅이 모든 문 남성들의 고생들을 덜어줄 수 있는, 내가 주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뚜껑이 탁 하고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요 구멍 안에 그만 집어넣으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간단한 시스템인 거예요. 원스톱으로. 그러니까는 요거는 지을 때 하지 않으면 따로 사비로 들어가서 시공이 불가능해. 왜?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다 밑에까지 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이 애초부터 돼서 지어져야만이 가능한 싱크뱅이
부산 안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 중에서 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옵션인가요? 예, 예. 기본 옵션. 그래서 3.5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3세대라 하면 이제 외관이 바뀌었다 하면 0.5세대로 해가지고 이런 편의 기능들이 예, 싱크뱅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DIL의 특장점으로는 저는 솔직히 레이카운티에서도 아쉬웠던 게 바로 외관이었거든요. 그 좋고 평탄화도 잘 돼 있고 솔직히 4단지도 갔더니 너무 좋았거든요. 바로 이 레이카운티에 어찌 보면 저 넓은 단지에 못했던 게 바로 네, 커튼홀룩이나 커튼홀이 들어가서 우리가 엘루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반딱반딱한 그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아이파크의 그 반짝반짝함 있잖아요. 예, 해운대 가면 그런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넣었다. 그래서 주동 커튼홀룩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예쁘다. 주동이라 하면 앞동 라인 전체입니다. 네, 눈으로 보이는 라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레전드의 그 평범한 이제 2세대 디자인이죠. 3세대 디자인도 워낙 잘 나왔지만 그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더 예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도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는 저희가 여기 215동에 스카이 라운지 35층 네, 총 34층까지 아파트는 있고 35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도어 골프장 하면 우리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전체 오픈되어 있고 골프를 칠 수 있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 기준으로 많이 있는 뭐 키즈 카페라든지 뭐 키즈 짐 네, 요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지 안에 6개의 테라스 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뭐 블루밍 테라스, 로맨틱 테라스 뭐 되어 있는 그런 테라스 존들이 이제 6개가 예, 가든이죠. 가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자금자금한 공원들이죠. 네. 레이카운티 1단지에서 가서 놀랬던 게 무슨 롯데백화점을 옮겨놓은 것 같은 네, 롯데백화점 지하 보면 웅장하잖아요. 예, 폭포가 그걸 옮겨놓은 것 같은 완전 웅장함이 있었거든요. 1단지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뭐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조식이나 이런 뭐 식사료 제공되는 거 예, 서울 아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마 입주하고 나서의 편리함은 주변에선 압도적이지 않을까. 사실은 서밋밖에 없잖아요. 좀 이제 멀쩡하게 들어간 게. 예. 서밋은 뭐 고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우리는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 브랜드에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갔다라는 장점들이 뭐 열거하면 더 많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도 더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일단 특장점 크게 봤을 땐 장점은 요거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놀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놀이터가 많죠. 네. 아이들 그렇죠. 요새 그 좀 핵심이잖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백양산 롯데캐슬에서도 놀이터 있는 단지 앞을 선호한 손님도 꽤 많으셨어요. 시끄러울 텐데. 아, 그래 해도 우리 애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대단지니까 예, 막 충분히 많겠죠. 네. 아마 이벤트적인 요소로 놀이터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기 레이카운티도 보면 그 놀이터들이 다 좀 딱장벌레 모양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네, 트램펄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도 더 힘을 주지 않을까. 네, 요새는 아이를 위한 세상 아닙니까? 아이가 귀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령님을 모셨지만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뭔가 DIL, 네, 과연 DIL이 똑똑한 한 채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솔직히 고분양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피를 주고 샀을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과연 4, 5년 뒤에 얘가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것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 네. 지금 이미 이제 네. 수원 쪽에 롯데 시그니처 에서 이제 고급대 분양이 나왔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건설사의 사업성을 좀 따지고 놓고 보면은 네. DIL도 사실 고분양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분양을 갑자기 7억을 지금 7억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왜냐면 이전까지는 한 5억대 뭐 6억대를 안 넘는 분양가로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잡혀 있었는데 4억에서 6억 사이. 네. 근데 갑자기 7억대의 뭐 아파트들 대단지가 나온다 한데 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지의 가격들도
받쳐져야 되는데 사실 레전드도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좀 머무르고 있고 다만 이제 입주 시기가 뭐 아직 3년 정도 3, 4년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2027년이니까. 그 기간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연동의 그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다시 자리를 잡고 뭐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충분한 또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기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도 트렌디하잖아요. 조금 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내가 타단지를 언급하지만 베가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진짜 평범하게 좀 지었어요. 사실은 단지 신축 입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신축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수요가 지금도 거래량 1등이잖아요, 거기가. 가격이 좋죠. 가격이 싸죠. 네. 네. 나중에 중위 가격이 받쳐주는 시장이 오면 DIL은 저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소비자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아직 네. 조금은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네. 지금 같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네. 혼조해 있을 때는 네. 물건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뭐 조금이라도 더 주고 뭐 로얄을 찾는다 하면은 그래도 시장의 물건의 양보다는 찾는 사람이 좀 더 적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봐요. 질보다는 금액. 뭐 금액적인 네. 부분을 많이 따질 수밖에 따질 없는 수밖에 거고 없죠. 그렇죠. 하지만 네. 수요가 적을 거라서 수요자가 원하는 선택지를 잡기에는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전체적인 절대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절대가를 생각했을 때는 DIL 자체가 사실은 P 붙이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DIL의 나중에 진짜 지어졌을 때의 가치 그리고 다음 상승장을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다음 상승장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023년을 끝으로 사실은 뭐 대부분의 중심 입지의 공급은 끝나는 상황이긴 해서 사실상 뭐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저희 거의 전반적인 입주 물량이 에코델타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심 수요의 입장에서는 에코델타로 가기 어려운 수요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그런 입장에서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앞으로 매매 수요들이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겠죠. 그러면 일단 봄을 기점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코델타는 또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명지 들어가면 일단 술을 못 마시잖아요. 가기가 힘드니까. 명지에 가서 술을 마시진 않죠. 그렇죠. 명지에서 못 나오죠. 명지에서 명지가 알아서 소화를 네. 해야 그래서 돼요. 두산 도심지에 뭔가 이제 앞으로의 상승장을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18년도 느낌이 강하게 나거든요. 17, 18년도. 진짜 비명에 비명을 지른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연산동 인테리어 뜯고 있을 때라서. 그때 비명을 네. 또 레전드에서 지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 레전드가 항상 힘든 장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5초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네. 이 모든 네. 가장 힘든 시기를 레전드에서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쨌거나 이제 이번 또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오잖아요.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중위 가격이 중요하다. 그럼요. 중위 가격. 과연 얼마큼 올라올 것인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다. 고민이 된다. 그렇지만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다 이제 서부산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신축에 대한 수요는 저는 뭐 갈망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요새 손님들 오면 따지는 게 너무 그러니까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아파트를 따지고 보게 돼요. 그럼요. 예,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난 돈이 있어.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지만 저희가 당장 썸이 12억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 가격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매력 있다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제 시설이라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 채널에도 좀 참여해 주시고. 네. 네. 우리 입주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거래는 언제부터 가나요? 거래는 1월 18일부터 전매가 이제 풀리고요. 네, 벌써
뭐 주말마다 이제 손님들이 오세요. 와가지고 그렇죠. 피는 어떻게 되냐. 근데 오늘 이제 없는 것 같아. 오늘 오전에, 예, 아, 오전에 왔어요. 예. 오전에 와가지고 손님도 이제 문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피가 얼마고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DI를 하나를 사서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부터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피가 올랐을 때 나중에 이제 좀 거래가 우리가 평탄화가 됐을 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뒤에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갑자기 폭발해서 버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우리 솔직히 DI 같은 경우 두 자리 찍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상승률 와버리면. 매물량은 좀 네, 매물량 조금 있겠죠. 지금 뭐 혹시 뭐 매도 문의는 없나요? 매도 문의는 반반이에요. 사실은 다 지켜보고자 하는 입장. 지금 이 많은 세대수에는 물량이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솔직히 6개월 전매제한 풀려서 아직 많이 남았죠. 27년까지.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대해서 시장이 말을 해주겠죠.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DIL 저는 잘 될 것 같고 제가 DIL 앞에 있어서 DIL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러면 DI를 부르면 DIL 앞에 있으니까. 그래요? 네. 네. 저희 위치가 DIL 바로 1단지 부출입구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채널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령님 자주 출연하실 거고 우리 대rek의 부신 네이버 거기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하나씩 힘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욕은 안 됩니다. 욕 바로 고소. 네, 당연히 삭제 고소. 신고. 신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한테 빠이빠이 오늘 안녕. 고생하셨습니다.